바꾸는 거라고요. 이것은 지금 요것을 하는 건 상담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할 적에 그 사람을 프레임을 바꿔야겠다 이런 시각으로 썼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부터 지금 여러분 스스로도 여기 와서 어렵게 이렇게 생활하고 힘들게 있으니까 이 프레임이 다 부정적이거나 잘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부터 고쳐야 돼요. 이 프레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프레임을. 나의 프레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내 스스로 잘 모르면 다른 사람이 보면 쉬운데 같은 말이라도 예를 컵 속에 물이 반절이 들었다 그러면 보는 시각이 두 가지일 수가 있죠. 하나는 반밖에 안 남았네 그런 시각하고 아직 반이나 있네 그런 시각하고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거예요. 반밖에 안 남았다고 보통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상황을 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운명이다 어쩌다 그러는데 운명 서양말로 우리 영어로 데스티니 하고는 조금 그렇게 영역을 그렇게 꼭 할 수 없지만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운명이라는 것은 운이라는 것은 삶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삶을 사느냐. 명은 목숨명자니까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느냐.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는 문제는 일시에 끝나는 것이니까 어떻게 죽냐, 어떻게 죽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사의 기질이 있는 사람은 싸우다가 칼을 막 죽을 수 있고 지금은 총을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자동차 때문에 죽을 수 있고 옛날에는 호랑이 물어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 할머니들이나 이제 할 때는 호랑이 물어갈롱 그러죠. 이게 욕인데 호랑이가 물어갈롱 옛날에 호랑이가 물어가는 게 제일 겁났어요. 진짜 호랑이가 출몰해서 농촌 같은 데는 호랑이 들어와요. 애기 같은 물어가거든 원래. 지금은 호랑이가 없으니까 자동차 사고가 아마 호랑이가 옛날식으로 오면 호랑이한테 당하는 거나 같은 것일 겁니다. 변했으니까. 어쨌든 이 운명이라는 건 살아가는 과정과 시작과 끝, 어떻게 났으며 어떻게 끝을 맺는가. 이게 명이야. 운명이라는 건. 근데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서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돈 속에 묻혀 살고 그렇다고 해서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돈 속에는 묻혀 살지만 다른 문제도 있어요. 돈을 또 너무나 많이 벌려고 하니까 지금 요새 누구의 승인지 누군지 하는 그분 그 젊은 사람 봐요. 너무나 빠르게 너무나 분수에 넘치게 그 욕심이지 욕심을 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명이라는 건 정해져 있긴 한데 그럼 내가 지금 이 모양으로 요 모양이라고 하는 걸 좀 하대해서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데 이걸 고칠 수 없을까? 근데 어떤 보통 운명이 그런 걸 뭐 어때 하고 체념해버립니다. 근데 요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자 이런 운명을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그런 어떤 종류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정해져 있어요. 그게 프레임이에요.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러한 말을 하고
그러한 생각을 하니까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그러한 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자, 처음에 생각해야죠. 생각을 하고 생각대로 말이 나오는 겁니다.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다 마음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마음에서 생각해서. 어떤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해놓고, 야, 내가 내 뜻대로 된 거 아니야. 이해라. 그런데 천만에요. 그 사람은 진실, 즉 잠재의식이 시켜서 하는 행동입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어떤 것은 다 진실이에요. 잠재의식은 절대로 거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했다. 진실이에요. 그 사람의 진실. 그래서 내가 먼저 시간에 그런 소리 했죠. 여러분 혹시 친구를 사귀거나 할 때도 결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저 친구를 평생 내 친구가 될까 삼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글쎄 테스트라고 할까, 테스트라고보다는 미리 알아보는 것으로 좋을 수도 있어요. 첫째는 저 사람이 내 친구로 합당한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의 정말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내 친구인가. 옛날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굉장히 친한 친구였는데 정말로 저 사람이 나의 그 둘도 없는 친구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 아들하고 운동을 했어요. 돼지를 죽여가지고 이제 거적대로 덮어놓고, 야, 내 친구 집에 가서 아버지 친구죠? 그래서 알려라. 아버지가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했냐고. 뭐 꼭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꼭 도와주면 친구고 도와주지 않으면 친구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옛날의 그 의식으로 어떤 친구는 와서 남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하고 자기가 와가지고 그 짊어지고 가서 묻고 같이 위험을 무릅쓰는 거죠. 자기도 같은 죄가 될 걸 무릅쓰고 이제 돕는 거야. 어떻게 보면 친구로서는 그만큼 둘도 없는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때, 그러니까 친구란 그 사람의 본심은 어려울 때 나타납니다. 좋을 때는 괜찮아요. 술 마시고 놀 때야 다 친구지. 근데 내가 정말로 곤경이 처했어. 그때 나타나. 꼭 도와줘야 그 친구다 그건 아니지만, 그래 나도 나도 뭐 술 친구도 많고 뭐 또 학교 친구도 많죠. 어떻게 이제 미국에 오래됐으니까 좀 힘이 들어서 왔다고요. 근데 마침 큰 딸아이는 대학교 3학년 다니는 걸 데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들어가서 학교를 마쳐라 그랬어요. 그러려고 보니까 자, 혼자 살아가야지. 그 다음에 살아가는 건 아르바이트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러지만 등록금은 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여기서 등록금을 줄 힘이 없어. 그때 한국 돈으로 한 50만 원 했어요. 그래서 내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 내가 해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한 친구들은 뭐 본인이 형편이 안 되니까 그렇겠지. 어쨌든 우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거나 뭐 어떻게 하거나 내가 거기 있었다면 거절 안 할 친구야. 내가 거기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못 받을 확률은 없을 테니까. 근데 여기 있으면서 내가 그랬죠. 내가 이거 못 갚을지도 모른다. 내가 갚긴 갚겠지만 빨리 못 갚을지도 모른다. 네가 좀 도와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생각지도 않는 사람, 그냥 학교에서 교수끼리 서로 이렇게 교류만 있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어서 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사실은 이런데 등록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거 못 갚을지도 모르고
갚기는 갚지만 빨리 못 갚을 것이다. 혹 못 갚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해줄 수 있냐 게 양념하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을 빨리 오라고 연락하라고.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건 내가 생각지도 안 했다는 건 그동안에 내가 사람을 판단을 잘 못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은 내가 믿었을 뿐이지 그게 이제 확실히 안 된 것이지. 내가 저 사람은 뭐 그냥 가까이 연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러나 부탁은 들어줄 거다. 그런 사람은 뭐 못 갚는다 이거 상관없이 빨리 나한테 보내라고 하고. 그러니까 어려울 때 그게 나타나요. 항상 어려울 때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제정신이 아닐 때, 제정신이 아니라는 소리는 뭐냐면 많이 취했다든지 잠을 못 자고 그냥 그런데 잠이 무척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 이런 걸 보면 그게 진실이에요. 그 사람.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거 이해가 내가 그때 뭐 너무 취해서 한 말이야. 근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진실이지. 그래서 사실은 이 친구를 깊이 사귈 때는 먼저 시간에 얘기했지만 보통 우리 때는 그랬어요. 야 친구 하자 그러면 그날 바로 가는 건 아니야. 친구 하자고 그러난 뒤에는 어느 기회가 되면 술을 그냥 한 이틀간 먹고 그 이튿날 깨지도 전에 또 먹고 2, 3일을 계속 식당 먹는 때도 있어요. 가서 그냥 부둥켜 여관에 가서 그냥 정신없이 부둥키고 그러니까 안고 자기도 오고 그 다음에 술 덜 깬 그걸로 스파 목욕탕에 가서 목욕도 하고 이렇게 오면은 술 취했을 때 잘 때 뭐 이럴 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그 진면로 잠재의식이 시켜서 하는 행동이나 말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진실이야. 그걸 보면 이 사람은 내가 친구를 해도 볼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제 각기 판단할 수가 있죠. 지금도 아마 그 방법은 유효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친구 아주 들떠없는 친구 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평생에 걸쳐서 정말로 둘도 없는 친구, 꼭 나와 같은 친구, 그 사람을 한 사람만 얻었다고 한다면 성공한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은 그렇지 못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보세요. 어렵다고 해서 꼭 도와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친구 어려운 걸 보면 뭔가 같이 가슴을 아파하고 뭔가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야지.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러려면 첫째 내가 왜 그런 친구가 없는가 그것을 타들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준 적이 있는가부터 따져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든 어떤 상황에 이게 처해 있든 내가 내일처럼 내가 해주고 싶은 사람이다. 정말로 그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거부터 생각해야 돼요. 내 친구가 있느냐부터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주고 싶은 친구가 있는가. 그 사람이 그런 친구인지 아닌지는 둘째 문제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프레임입니다. 이게 중요해. 인생을 하는 가장 프레임을 바꿔버려야 돼요.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꾸면 운명도 바꿔집니다. 물론 큰 틀에 있어서 운명은 바꿀 수가 없을지도 몰라요. 뭐 하늘에 정해져 내려오는데 어째. 그러나 큰 틀만 나오지 중간에 미세한 건 자기 스스로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역을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를 보니까 뭐 올해는 예를 들어서 심장에 문제가 생기겠다. 부담이 있겠다. 요새는 화가 많아지니까 심장에 문제가 있겠다. 심장하고 심장은 달라요.
올해는 기해년 물이 들어오니까 신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물이 평소에 부족해서 신장이 건강하지 않았던 사람은 기해년이 들어옴으로써 건강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보충이 돼서. 어쨌든 그러듯이 그 프레임을 바꿔야 돼요. 큰 프레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주역에서 따져보니까 올해는 심장이 좀 문제가 있겠다. 요것까지는 나와요. 화가 부족하다든지 화가 넘친다든지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나와. 부족해도 병이고 넘치도 병이니까. 그러면 내가 넘쳐도 병이고 부족해도 병이니까 올해는 그 운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니까 여기에 대한 행동도 예를 들어서 밥 먹는 것도 심장을 자극하는 음식은 내가 안 먹고 그 다음에 남하고 다투고 오는 것도 내가 양보하고 좀 않고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안 하고 막 사는 사람은 진짜 심장병에 걸리거나 심장병에 걸려서 죽거나 엄청 고생을 하거나 그렇게 될 사람이 내가 이렇게 요만큼 노력함으로써 심장병은 있어요. 생기기는 해도 약하게 지나가 버리거나 알아도 살짝 앓거나 견딜만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이 차이는 내가 할 수 있어요. 이 심장에 병이 있다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볼 수가 없지. 이 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어. 이게 운명이라면 이 차이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병이 생기는 운명인데 내가 노력해서 살짝 지나가. 병이 생긴 운명인데 내가 노력을 하니까 죽거나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했어. 그 차이야.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프레임을 바꾸는 것입니다. 프레임. 보통 때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조사를 해줘요. 보통 얘기할 때 잘 모르면 자기가 얘기해놓고 자기 검사하려면 힘들어. 여기 먼저 시간에 생각이 틀리죠?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말을 하더라도 미세하게 오늘 나 일을 너무 많이 했어. 우리 그냥 사장님 나를 너무 많이 혹사시켰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불황기에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 얘기하고 나 일 굉장히 많이 했네.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미세하게 다른 그 생각이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운명을 바꾸고 싶으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틀, 생각의 틀이죠. 프레이밍을 바꿔야 돼요. 그걸 리프레이밍이라고 했습니다. 꼭 리프레이밍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생각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말로 생각의 틀을. 내가 일을 많이 하는데 오너가 사장이 잘 안 알아주는 것 같아. 원망하게 진짜 내가 일만 해고 알아주지도 않고 기분 나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러지 말고 같은 말이라도 생각을 오너가 사장이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몰라서 그럴 거야. 어떤 기회가 되면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설명해 줘야지. 그러면 나를 위하고 나하고 가치가 값이 거기서 일하는 값이 높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해라 그 소리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되면 사장님과 그냥 아무데나 사장님 하고 그냥 기분 나쁜 때 그걸 봐서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하고 오면, 그러니까 기분을 봐서 좋을 때 저는 이렇게 이런 일을 이만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그러나 이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몰랐는데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있구나. 그런데 아무튼 나한테 고마워네. 그러니까 그 사장의 생각은 달라져요. 너무 많이 일하니까 또 조정해 줘야겠다. 그 다음에 이거 고마워하고 다른 걸 원망할 텐데 고마워하는 것이 기특해. 그러니까 더 조정해 주고 싶고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기업을 내가 그 직장 상사나 오너한테 내가 이쁨을 받냐 안 받냐는 건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만 미워해. 그게 아니야. 나만 미워해 그러지 말고 나만 미워하는 그 원인을 내가 제공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연구해야 돼. 왜 저 사람이 나만 보면 저 찡그리고 그러지? 그걸 잘 분석해서 그걸 이겨내면 돼요. 아마 내게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 자기 문제는 자기가 알기 힘드니까. 프레임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내가 전번 시간에 얘기한 건 다른 사람의 프레임을 바꾸자.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을 움직여서 저 사람에게 뭐 자동차를 판다든지 아니면 상담을 해서 치료를 받게 한다든지 상담을 했다고 해서 치료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도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담할 적에 잘 상담을 해주고 끝에 가서 하는 소리도 중요해요.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자, 치료 하시겠어요? 그렇게 묻는 거 하고 예약 언제가 좋으세요? 어느 요일 몇 시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거기에 알맞게 예약해 드릴게요. 그 말하고는 달라요. 자, 치료 받으시겠어요? 오시겠어요? 그러면 안 올 확률이 많아. 근데 몇 시로 예약을 하실까요? 그러면 이미 온다는 것을 상정해 놓고는 얘기이기 때문에 크게 기분 나쁘지 않는 한 예약을 합니다. 그건 자기 길이 달려있어. 예약 안고 갔어. 지금하고 예약도 안고 말만 자꾸 시킬 것 같네. 자기 길이 달려있네요. 사실은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담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난번 얘기하고 이번 시간 얘기가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나도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내가 지난 시간 얘기했지만 지난달까지 지난달이죠. 지난해 7월까지는 한 9년 동안 미국병원에 다녔다고 그랬습니다. 그 전에 한 6, 7년 동안은 가볍게 일하고 예를 들어 한 3,000불 받았어요. 근데 그 뒤에는 이 사람이 어떤 걸 알았는지 그냥 환자를 많이 보내가지고 최근 한 3년 동안은 엄청 일을 했습니다. 보통 15명 치료하는데 35명 이렇게 보냈어요. 점심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집 꽂아놓고 점심 먹고 나서 바로 먹고 그랬어요. 다른 직원들은 1시간씩 쉬어. 보통 그러잖아. 딱 1시간 되면 딱 여기서 나가던 것 같지만 쉬고 2시에 탁 들어와서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손님들이 쫙 밀리잖아. 그래가지고 나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것이 크게 오너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몰라. 최선을 안 다한 거예요. 또 손님 때문에도 그래. 환자를 위해서 많이 기다리게 안 하려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힘이 들고
또 고용한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생각하니까 걱정이 될 것 같아. 나도 다른 사람을 고용했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잘하기는 하는데 나이가 드니까 힘이 붙이다 보면 잘못하면 쓰러질 수도 있고, 이러다가 쓰러지면 골치 아픈 거예요. 물론 보험으로 해준다고 그러지만 평소에 나를 이렇게 혹사했다. 만약에 수술을 한다면 문제가 안 되더라도 수술을 하면 일단 대응을 해야 돼요. 그죠? 대응하려면 변호사비가 있어야 돼요. 돈 없으면 져요, 무조건. 대응하는 데는 변호사비가 필요해요. 멀쩡한 사람 내가 수당에는 내가 돈 없으면 진다니까? 그럼 대응하려면 변호사비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수십만 불이. 2, 30만 불은 기본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없으면 그냥 지는 거예요. 어쨌든 상황이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서는 치료만 잘한다고 치료 잘한다고 소문나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병원이 다 운영되는 건 아니니까. 병원은 환자가 넘쳐나니까 젊은 사람 두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랬는지 여기는 이제 고용하는 게 아주 쉽잖아요. 그만두라 소리를 15일 전에 보통은 우리는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는 채용할 때는 1, 2주일 두고 생각해서 오라고 합니다. 자를 때는 혹시 와가지고 그 사무실에 여러 가지도 있고 그러니까 저녁에 전화를 해요. 저녁에 전화를 해서 내일부터 나오실 거 없습니다. 이렇게 전화하는 거라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기도 하지만 그 사람 측에서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만둘 사람이 며칠 와서 일을 한다면 아무래도 자기 오피스에 해롭으면 해롭지 이런 일은 없을 거 아니야. 생각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하고, 내가 이제 나도 누구든지 채용됐을 때는 좋지만 끝날 때는 다 그런 걸 느껴요, 미국서는. 그래서 내 생각에 얼른 기분 나쁜 게 딱 들잖아. 어떻게 보면 내가 점심도 안 먹고 했는데, 그 다음에 예고라도 해주지. 그런 원망도 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생각을 얼른 바꿨어요. 내가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 저쪽 생각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지만 내가 갑자기 수입은 변했다 하더라도 한 10년 전부터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이 이 기회에 하자. 그러면서 이 기회 하면서 또 비즈니스를 약간 변형시켜보자. 이 기회에. 이때까지 해나오던 화수목은 거기 들어가고 월금토만 여기서든 그 체제를 바꿔서 광고도 좀 하고 새로운 방안으로 좀 새롭게 한번 이 기회에 하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기분이라도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고 있고 나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거기서 그대로 일을 했으면 굉장히 날마다 지금 피곤했을 거야. 그리고 그 공부도 못하고. 근데 작년 7월부터 지금 4월이니까 그 책, 내가 보고자 하는 책을 지금 2번째, 3번째 보고 있어요. 처음 볼 때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 옛날 말도 써있고, 어려운 거니까. 2번 보고, 3번째 보니까, 이제 뭔가 알겠어. 무슨 소리인지. 가르칠 수도 있겠어. 한번 5번을 보려고 합니다. 5번쯤 보면, 어느 제목은 외워버리거든요. 같은 책을,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막 들이팔려면, 여러 책을 보면 안 돼요. 내 식은 나는 저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고 저 사람을 본받고 싶다면 그 사람이 쓴 책만 다 모아놨어. 아무리 유명하다는 책도 안 하고 그 사람의 책만 모아놨어요. 그 사람만 깎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더 튀고 난 뒤에 다른 사람 것을 보면 이제 되겠지만 그분의 책만 지금 막 3번, 4번 보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 직장 그대로 있었으면 한 번도 못 읽죠.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근데 지금 1년이 이제 다 돼가지만 못 된 사이에 3번이나 읽었잖아. 한 권 책만 더 읽으면 7월까지 읽으면 그 다음 4번 읽고 올 말까지는 한 5번쯤 5독을 하려고요. 5독을.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빨리 걸리고 나중에 이제 더 요점을 잡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장래의 비즈니스. 지금 이대로 있었으면 뭐 요것을 계속 죽을 때까지 할 수 없으니까 요거 하고 나서 나중에 어차피 내가 그만두더라도 그만뒀어야 돼요. 저 사람이 그만두라고 하니까 내가 기분 나쁜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지금 이게 힘이 들고 하는 걸 보면 내가 그만하겠습니다 한 소리를 1, 2년은 내가 했을 거예요. 올해 아니면 내년엔 했을 거라고. 내 입으로라도. 기회가 좀 빨리 온 건데 어쨌든 좋은 기회다. 내가 이거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10년 전에 전부 모아놨던 책들을 이거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은 이제 손님 없이 시간을 허비한 일이 없어. 환자가 안 오면 난 공부하고 있고 환자가 오는 동안은 환자 치료하고 그러니까 시간으로 가서 손해보는 일은 없어요. 지금 공부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10년 후에 그것이 나를 먹여 살릴 잡이 되는 거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지. 준비도 없이 요새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 최면 몇 개월을 배워요. 기본이 6개월입니다. 무슨 자격을 줘요? 자격 드립니다. 자격 받으면 뭐합니까? 실력이 없습니다. 진짜 치료할 수 있는 실력이 문제지. 그래 나보고 그래 6개월 동안 정말 치료할 수 있는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야지. 무슨 자격을 줍니까? 그거 가지고 비즈니스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열면 뭐해? 실력이 없는 걸. 고칠 수가 없는 걸. 그래서 그런데 이제 국가적으로는 라이센스라는 게 있어요. 라이센스라는 건 그 사람이 실력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고 물론 어느 정도 기본은 돼야 주겠지. 세금 받기 위해서 발행하는 겁니다. 그게 라이센스는. 라이센스를 못 얻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력 없는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돌팔이라고 하는데 라이센스 없는 사람은 돌팔이인데 없다고 해서 돌팔이가 아니라 라이센스는 없는데 기술은 좋은 사람, 도사인 사람, 그게 돌팔이야. 많습니다. 그런 사람.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데 엉터리야. 실효는. 그것을 또 간판을 걸고 있지만 그럼 어떤 사람이 우리 입장에서 치료받는 입장에서는 누가 낫습니까? 라이센스라고 하는 것이 나를 고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의 실력이 나를 고치는 거지. 라이센스라는 건 정부에서 관리하는 하나 번호고 세금 받는 그것이지 내가 그것 때문에 라이센스를 근데 그걸 착각하고 라이센스 있는가부터 물어. 라이센스는 기본적으로 공부했다는 증거니까. 라이센스라는 건 다 불합격한 사람도 그 공부는 한 사람이야. 단지 시험에서 불합격했을 뿐이지. 공부에 시험에서 불합격했다고 해서 수술을 예를 들어 수술할 때 그 사람보다 수술한 기능이 떨어지냐 안 그래. 의논 실력만 좋은 사람 일단 돼. 근데 이게 실제는 못해.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요자 입장에서는 실력이 중요한 거지 라이센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어쨌든 그런 입장에서 틀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틀을 바꾸면 내가 마음을 상하지 않고 지낼 수가 있어요. 나는 얼른 이걸 내가 가르치니까 그러지만 틀을 얼른 바꾼 거야. 좋은 기회가 왔다. 이걸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걸 공부할 좋은 기회가 왔네. 그리고 나는 얼른 생각을 그렇게 먹었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이 공부가 내용이 진짜 신기하고 재밌어요. 이런 생각이 든다고. 돈은 조금 덜 버니까
이걸 떼어나가기가 힘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나기는 하잖아. 많이 번다고 그래서 이제 뭐 많이 남아서 어떻게 주냐면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틀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상황 프레이밍, 뭐 리프레이밍, 내용 리프레이밍 이런 거 있는데, 그 말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것을 그래서 프레이밍, 어떤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를 들어 내용이란 말은 우리 회사 신규 고객을 유치하자면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가 요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우니까 신규 고객을 100명을 세웠는데 10명밖에 못했어. 신규 고객 유치에 실패했죠. 실패했습니다. 이제 같은 이게 세미나 할 적에, 자 여러분, 우리 회사는 올해 봄에 신규 고객 유치를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여기 실패했습니다 라고 지도자가, 사장이나 부장이나 이 제조자급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부장의 틀은, 그건 부정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자,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요번에 우리가 100명을 계획을 잡았는데 10명이 왔습니다. 자,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일은 신규 고객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유치하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거든. 같은 말이라도.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떤 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회사가 달라져요.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다 돌리는 거예요. 당신들 잘못했다 소리야. 그 말에 그냥 중립이 들어가지고 다운이 돼서 새로운 생각이 안 나. 그런데 뭔 소리가, 우리가 100명이 있는데 10명이 왔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신규 고객을 어떻게 우리가 유치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연구해 봅시다. 그러면 너도 나도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얘기한다고. 발전 방향이 만들어줘. 여러분이 만약에 작은 어떤 가게를 하던가 나중에 큰 가게를 하던가 간에 중요합니다. 그게 자기가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의 지혜를 어떻게 뽑아 쓰느냐. 아까 같이 부정적인 틀을 사용하면 지혜가 안 나와요. 나올 이유 없어. 입 꼭 다물고 가만히 있죠. 시키는 대로만 하려고 그래. 잘못하면 당신 때문에 그렇다는 소리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말도 안 해. 그러나 자, 그렇게 된 상황은 그러지만 좋은 생각들 있으면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봅시다 라고 한다면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나올 거 아니야. 나 혼자 생각보다 10사람이 생각하는 중에는 대단히 좋은 생각도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 생각 이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거기에 문제점을 토독하다 보면 그러면 요번에는 이런 방법을 해봅시다 라고 하는 게 중지로 모아져요. 중지로 모아지면 모든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서 한 거니까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안 그러고 일방적으로 요번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전번 실패했으니까 요번에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해야니까 받지 못해 따라오지. 그러니까 그 회사 운영 자체가 달라져요.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을 바꿔야 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는 뜻도 되지만 같은 말이라도 아닳고 어닳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이거 가지고 밥이나 사 드세요. 그 말하고 예를 들어 같은 돈을 주면서 힘내세요. 제가 이렇게밖에 아직은 도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또 어려울 때 얘기하세요. 내가 돕는 방법을 또 연구해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 돈 받으면서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거 가지고 식사하세요. 그러면 받으면서도 아저씨 돈 조금 그거 주면서 말이야. 큰 돈 주는 것처럼 일순다고
그런 생각 가질 거 아닙니까? 내 돈을 똑같이 나갔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너무 고맙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가 빼라는 것은 아닙니다. 달리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누가? 내가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나의 프레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프레임에 따라서 다른 사람 프레임도 달라져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내가부터 변화해야 돼요. 나는 가만히 있고 저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안 돼.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당신 그것 좀 고쳐. 그러니까 이게 일이 이렇게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쉽지 않아요. 그러지 말고 자 일이 이렇게 오는데 우리 두 단둘이 앉아서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자, 먼저 나는 잘 모르니까 거기서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그것부터 들어보고 그 다음에 저 사람도 그러다 보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결정되면 그냥 잘 따라가지. 좋은 기분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왜 아니냐고 막 혼내면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으로, 아니면 에이 더럽지만 내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지. 그러니까 그것이 누가 만드냐면 결국 내가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리프레이밍 하기. 이건 그래서 리프레임을 하도록 상대편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금방도 얘기했지만 참 이걸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려운데 스스로 견해에 영향을 미치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내가 세일맨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와 계약을 했어요. 성공을 했어. 근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렇더라도 말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어떤 부장님, 이번에 그 계약 그래서 이루어진 거 말이에요. 그쪽에서 얘기했는데 내가 아니었으면 그 사람들 계약 안 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여기서처럼 꼭 제가 없었으면 마무리를 상상도 못했을 거라고 얘기하던데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랑도 같지만 상상도 못했다? 나의 직원 때문에 저쪽 회사에서 마무리를 잘했다. 많이 없었으면 잘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건 상당히 재주있네. 저쪽 회사를 옮길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러면 나와 비중이 높아지죠. 또 다른 일이 생겼을 때 자네가 가봐. 자네가 좀 내 좀 써줘.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면 이제 나를 나타낼 필요도 있어요. 꼭 자랑이 아니라 그러면서 끼어넣는 말을 주면 말을 넣어야 돼. 상상하면 이런 얘기를 쓴다든지, 그래서 상대편의 견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어를 써야 돼요. 직접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단어를 쓰더라도 긍정적이어야 되고. 자, 그 얘기를 먼저 시간에 했습니다. 자, 오늘은 31페이지. 소통의 기술. 자, 그러면 상대편과 어떻게 소통할 거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소통은 말만 하면 되지, 소통. 그러지만, 그게 아니고, 거기 이제 처음에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마음치료 전문가인 필자는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환자가 잠재의식 속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한 관건은 최면입니다. 최면이라고 쓰면 그러면 최면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최면이면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막 생각을 해. 우리부터도, 이게 우리가 배운 우리부터도. 자, 최면.
요가 최면이죠. 요거부터. 최면은 이 말 그대로 보면 한문으로 그랬으면 제초발최. 제초발최 잠면 그렇습니다. 잠을 제초한다. 그래서 잠을 들게 한다. 그 소리죠. 영어로는 이제 최면을 힘노시스라고 합니다. 힘노시스. 힘노스라고 하는 것은 히라고로 잠이란 뜻이고, 그래서 시스를 붙여서 그냥 최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최면은 우리 잠재의식의 통로를 여는 거예요. 보통 때는 일반의식과 잠재의식이, 일반의식과 잠재의식이 진실 우에 다 들어있는데 통로가 안 열려 있어요. 그런데 최면이 될 때 통로가 열립니다. 자, 최면은 통로를 여는 기술이야. 잠재의식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통로를 열어야 돼. 잠재의식의 문을 열어야 돼. 잠재의식의 문을 여는 기술을 최면이라고 해요. 이 최면에는 그 원리가 간절할 때 통로가 열립니다. 간절할 때. 최면을 안 시키더라도 간절할 때는 잠재의식 통로가 열려요. 두 번째로 졸릴 때, 잠들기 직전에 졸릴 때 통로가 열립니다. 간절한 건 어떻게 할 수 없어. 간절하다는 건 간절하게 기쁘거나 슬프거나 간절하게 뭘 원하거나 그때는 잠재의식이 열린다고 하지만 간절하게 만들 수 없어요. 평소에. 졸리는 것도 어떻게 갑자기 있는 사람을 졸리게 하냐. 하지만 보통 졸릴 때, 그러니까 이런 졸리거나 간절할 때를 이용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때를 기다려야 되니까 안 되고, 우리는 그런 상황을 역대로 만들어야 하니까 간절하게는 모르지만 졸리게 하는 방법은 있더라 그겁니다. 그게 지루하게 어떤 말을 20분 내지 30분, 40분만 하면 졸립습니다. 누구나. 교회 가서 목사님이 지루한 설교 1, 30분 들고 있으면 졸리는 소문 사람이 많아. 그 말의 억양이나 방법에 따라서 우리는 지루하게 해야 돼. 지루하게 하면 졸립습니다. 졸립게 만들기 위해서 지루하게 하는 거야. 두 번째는 지루하게 안 해도 30초 내지 3분만 있으면 졸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눈을 피로하게 하면 돼요. 이것이 우리 방법이에요. 눈을 피로하게 하든지 지루하게 얘기하든지, 지루하게 얘기하는 방법을 이완법이라고 그러고 눈을 피로하게 하는 방법을 응시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최면 방법이에요. 이런 최면 방법을 왜 쓰느냐? 잠재의식의 통로를 열게 하기 위해서. 잠재의식의 통로를 열어서 뭐게?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기억이나 정보를 알기 위해서. 왜 기억이나 정보를 알아야 돼? 이 나쁜 기억이나 정보가 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으니까. 병을 안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잠재의식에 들어있는 기억을 알아봐야 하는데, 그러려면 문이 열려야 되는데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최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최면으로 뭐 사람을 현혹이는 게 아니라 최면은 잠재의식을 불러내는 기술입니다. 직접적으로 하면 졸게 하는 기술이요. 최면은 졸게 하는 기술이요. 잠들게 하는 기술. 왜 잠들게 해? 잠재의식을 불러내기 위해서. 결국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잠재의식으로 깊게 들어가게 하는 관건은, 잠재의식으로 깊게 들어간다는 건
최면을 깊이 유도하는 관건은 환자와 100% 신뢰관계를 형성이 있습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그럼 최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다른 때는 모르다가 일단 내가 최면 건 사람이 건다고 그러죠? 최면을 유도해서 최면이 됐어요. 최면을 유도하는 사람과 100% 라폴이 형성됩니다. 레퍼라고 하는데 100%가 라폴. 신뢰관계를 얘기해. 신뢰관계. 그러니까 윤리 도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내 말이라면 100% 믿어. 무슨 말을 하든 그렇게 만드는 기술이 최면이에요. 최면을 소매 속에 넣어놓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가? 윤리 도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그대로 가래요. 잠재의식도에 들어있는 기억을 언제 기억이 나는 거 아니냐? 기억이 나는 대로 얘기해보라. 기억을 더듬어라. 다 한다고. 여기 있는 잠재의식 정보를 꺼내려면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5살 때로 가보자. 5살 때 이런 일이 있었냐? 묻는 거지. 다 대답을 해요. 윤리 도덕에 어긋나지 않는 질문만 하면. 자, 100% 신뢰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최면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과 어떤 말을 할 적에 내가 최면을 그 사람을 시킬 수만 있으면 최면 시키고 나서 얘기하면 더 쉽겠지. 그죠?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상황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찰 같은 사람은 수사할 적에 경찰이나 검사는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잠을 안 자요. 잠을 안 자면 나중에 며칠 한 이틀 잠 못 자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막 잠도 들라고 하면 깨우고. 쥐들은 돌아가면서 밥 먹으면서 와서 오고, 이 사람은 계속 밥은 먹이지만은 잠은 못 자게 해. 그럼 나중에는 수면 상태가 돼. 눈은 떠 있지만 반전은 잠자는 그런 상태가 돼. 잠재의식이 열려. 그때 얘기. 너 그 집에 들어갔지? 예. 언제 들어갔어? 누구하고? 다 얘기하는 거야. 수사 기법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인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은 이제 법으로도 못 오게 하고 그렇죠. 근데 고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야. 간절할 때 고문을 너무 아프게 오면 아파버려요. 죽는다는 것이 여러분도 쉬운 거예요. 너무 아프게 오면 죽는 거예요. 이 방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나쁘지만. 그러나 그게 인격적으로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고통을 주고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요새는 않지만 옛날에 그건 다 썼어요. 유관순 일본 놈들이 벤치로 여기를 손톱에서 타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붙잡고는 뽑았어요. 그런 고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어쨌든 나라가 없으면 그래요. 네, 지금은 어떻게든 나라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냥 또 그거 가지고들 그냥 싸우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최면 상태로 유지해야만 100% 신뢰감이 되니까 깊은 최면 상태에서만 환자의 잠재의식과 내가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최면을 거는 거예요. 환자의 동의를 얻어서. 그리고 최면을 걸거나 안 걸거나 간에 자신과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가장 편하게 사용합니다. 내가 전라도 사람이야. 사실은 사투리를 많이 사용하는데 전라도 사람끼리는 아주 편해. 서로 잘 알아들으니까.
근데 지독한 경상도말 쓰는 사람하고 환자를 데리고 지독한 전라도말 쓰는 사람이 치료면 치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잘. 언어 정도 문제예요. 언어가. 그래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 좋고요. 경상도 사람 같으면 내가 경상도 사투리 슬슬 사용하면 좋지. 근데 쉽지는 않지만 적어도 표준어를 사용하는 게 좋고 편안하다 그 소리입니다. 환자의 언어를 처리하는 방식을 알면 의사소통하고 친밀감을 형성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투리 쓰면 당신 전라도 사람이야? 그러면 친해져. 말이 틀리면 안 친해져. 같은 당신도 경상도네? 친해져.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언어. 언어를 처리하는 방식이 같으면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전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혀가 굳어서 경상도 사람 절대로 서울말 못 오고 전라도 사람 절대로 서울말 못 오고 그런데 충청도 사람이 늘긴 하지만 충청도나 경기도 이쪽 사람은 서울말도 하고 경상도 말도 하고 전라도 말도 해요. 정확히는 못하지만 흉내를 제일 잘 내는 사람들이 충청도 사람들이에요. 경상도에서 한 몇 달만 살면 경상도 사투리 슬슬 섞으면서 얘기해. 전라도 오면 전라도말 슬슬 섞고 서울 가면 서울말 하고 본토백이 서울 사람들은 또 전라도 말도 못하고 경상도 말도 못해. 어떻게 보면 유리한 것이 중간지역 충청도 사람들이 상당히 유리하긴 해요. 언어적인 구조가. 언어라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근데 소통 기술에서 언어도 중요하지만 그 특성이 있어요. 사람마다. 첫째는 언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언어를 제외하고 특성이 있는데 첫째, 같은 얘기를 해도 시각적 소통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나도 시각적 소통의 능력이 있는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해야죠. 예를 들면 시각적 소통이 뭐냐면 되게 시각적인 사람은 머릿속에서 눈으로 보는 것처럼 뭘 떠올려요. 무슨 얘기를 하면 뭘 싹 떠올리기부터 해. 어떤 사람은 얘기해줘. 그림이 그려지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 중에 있죠? 너 그 얘기하는데, 그림이 그려지네? 그림이 그려져. 그게 시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하고 얘기하려면 그와 같은 얘기를 해야 돼. 말하자면, 요 뒤에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줄. 시각적인 사람과 대화할 때 그들처럼 종종 위를 쳐다봐주면, 그러니까 시각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은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 그러니까 눈이 위로 올라가요. 무슨 생각을 어쩌게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딱 우리 얘기하니까 내가 무슨 말 하니까 떠오르네. 그 소리가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면서도 가만히 생각하면서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 이건 시각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생각을 읽을 수는 없으니까 눈이 위로 올라간다. 그림을 보기 위해서, 그걸 보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거든. 그걸로 판단을 하고요. 그 요점이 있어요. 청각적인 사람하고 그거에 따라 다 눈알 움직임이 틀려. 그림을 보려니까, 이미지를 보려니까 눈알이 올라가는 거예요. 시각적인 사람과 대화할 때 그들처럼 종종 위를 쳐다봐주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위를 쳐다보는 거 보니까 시각적인 사람이에요. 저 사람하고 친하려면 어떻게 해요? 나도 시각적인 사람이 돼야지. 아니면 시각적인 사람의 흉내를 내거나, 나도 저 사람이 위를 쳐다보면 나도 얘기하면서 위를 슬슬 쳐다보는 거야. 그러면 저쪽에서 생각할 적에 나랑 같은 애?
나랑 같은 애라고 생각하면 소통이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소통 기술이야. 내가 저 사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 사람을 왜 저 사람이 나를 안 받아들이냐고 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 방식을 사용해야 돼요. 그럼 친구 자기와 같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말도 틀리게 해야 돼. 말도 어떤 것을 보는 그런 말을 써야 돼.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시각적인 사람에게는 야, 너 얘기해봐. 얘기해봐가 아니야. 얘기해봐 소리는 다른 사람이야. 얘기해봐가 아니야. 자, 상상해 보세요. 그게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이런 소리는 안 해야 되겠지? 그걸 하는 걸 상상해 보세요. 아니면 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려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자, 내가 보기에는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일 목표가 눈에 환히 보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 소리 납니다. 내가 할 적에. 아, 눈에 환히 보이네요. 정말 투명합니다. 투명한 수정만큼 투명해 보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냥 잘 될 것입니다 보다는 눈에 확 보입니다. 아주 투명하게 잘 보이기 때문에 잘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눈에 선합니다. 그 소리로 아,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그러면 래퍼가 형성되는 거야. 친구가 되는 거죠. 또 내가 보기에 참 좋습니다. 아니면 선생님은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생각만 해도 좋은, 그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생각만 해도 내 기분이 좋네요. 그렇게 얘기해 주라 그 소리입니다. 시각적인 사람에게는 대화가 그렇게 돼야 돼.